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예술은 장소와 시간,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 국제무용제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용수가 함께하는 교감의 장이 됐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무용으로 소통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 무용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장애 무용수들과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그동안 미술, 음악 같은 데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무용도 장애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하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 올해는 해외 초청작과 국내 선정작으로 구성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 총 7개 국가에서 온 14개 초청작을 지난 1일부터 5일간 선보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업하며 서로의 편견을 허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낯설미 많더라고요. 장애라는 것, 우리 사회 속에서 더 편견 없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무대를 통해서 보시는 것 자체가 그 시작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농아인이지만 불편한 건 섬세하게 모두 배려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고요. 어려움보다는 더 즐거움이 많았던 이번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의 장애 예술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용수, 특히 장애 무용수로 살아가는 것은 기회나 구조라든지 장애 무용수의 교육과 개발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깝고 먼 미래에 보길 원하는 것은 장애 무용수들이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장애 예술 활성화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연일 기온이 4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살인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번 여름에만 35명이 일사병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밀폐된 쪽방에서 나와 그늘을 찾아 앉아도 땀이 물 흐르듯 흐릅니다. 아이스크림으로 몸을 식혀보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칸 쪽방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겐 더욱 힘든 여름나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매년 쪽방촌을 지원해온 희망브릿지는 올해 여름 현재까지 전국 10개 쪽방촌에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많은 폭염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나오셔서 같이 물도 나르고 그런 거를 같이 해보면은 이 폭염의 의미가 더욱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구호 물품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지속적 관심입니다. 이렇게 행사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진짜 어려울 때 한 번씩 찾아오는 게 더 고마운 거지. 최장 최악의 폭염,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한 칸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노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없이 홀로 밤을 보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폭염 재난이라 불리는 이번 여름. 서울시 강서구에 살고 있는 김선심 씨는 최근 39도 가까운 고열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자 움직이기 힘든 김 씨는 활동 지원사가 없는 밤 시간에
혹여 과열이나 누전으로 불이라도 날까 두려워 선풍기를 끄고 베란다 문만 열어놓은 채 밤을 지낸 겁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활동 지원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합친 월 599시간으로 하루 24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121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한 달 15일가량은 혼자 밤을 보내야 합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들고 주민센터에 추가 활동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가 처한 상황에 노들장애인야학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상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함에 개선을 촉구하며 활동 지원 24시간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활동부조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부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긴급 요청을 하면 바로 의사 진단이 있으니까 24시간 활동부조가 간병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바로 그냥 즉각 활동부조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해 홀로 더위와 싸우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청주와 광양에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복지TV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손수레가 보급됩니다. 손수레에 적힌 희망 손수레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청주의 캐리커처 동호회 희망 얼굴은 저소득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한 희망 손수레 14대를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손수레는 약 280만 원 상당으로 이날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과 희망 얼굴 조동욱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수레 중 일부는 유모차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수레로 사고의 위험이 컸습니다. 손수레는 지난해 11월부터 회비를 모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튼튼하고 가벼운 안성맞춤 손수레를 매월 2대씩 제작해 현재까지 총 16대의 손수레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십시일반 사랑의 냉장고에 광양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읍 사무소 현관에 설치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의 냉장고에는 나눔 음식에 고마움을 전하는 수혜자들의 감사 쪽지가 채워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덤 채팅을 이용한 조건 만남과 학교 폭력 등 각종 청소년 문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캠프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오보라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여수시 가사리 생태교육관에서 청소년들의 조건 만남으로 이용되는 랜덤 채팅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멘토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수 지역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을 포함한 여러 단체와 개인의 후원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과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진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금 6회째로 청소년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보면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참여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계속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역 내의 친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문화 공간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멘토링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청년복지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폭염을 식힐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복숭아 수확철 맞이 체험 행사와 무더운 열대야를 잊을 수 있는 순천 문화재 야행이 함께 개최됐습니다. 허가은 기자와 오보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먹과 풍류가 넘치는 100년 전의 순천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순천 문화재 야행이 열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줬습니다. 순천 향교, 팔마비, 매상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목한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 순천 문화재 야행은 순천가와 함께하는 풍류기행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 동안 문화의 거리와 매산 등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의 문화유산인 승평지 편찬 400주년을 기념하는 개막 퍼포먼스는 순천 시민 400명이 음악의 선율로 하나 되는 합창을 선보여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순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를 야간에 직접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천 향교를 중심으로 한 천년 역사길과 매산 등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 체험길 등 3개 존으로 나누어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100여 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곳 순천 문화재 거리로 나오시면 순천 문화재 야행의 모든 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24개 읍면동에서 발원한 청소를 모으는 합수식을 통해 순천 시민들의 역사와 문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의 역사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복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풍성하게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시의 문화예술 복지와 시민복지 발전을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순천시 월등의 산과 밭은 여름의 대명사 제철과일인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월등면 입구부터 펼쳐진 현장 판매대에서는 풍성한 지역 인심이 느껴지는 시식과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와서 이 월등 복숭아를 사 먹고 먹는데요. 네, 올해는 비도 안 오고 이렇게 햇빛이 좋아서 그런가 너무 달고 맛있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복숭아는 장미과 벚나무에 속하는 복사나무 열매로 식욕 증진과 피로 회복은 물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 A와 C,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능이 있어 남녀노소에게 모두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저희 월등 지역은 일교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나서 그 복숭아 당도를 올리는데 최적지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어느 지역보다 당도 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봉지들을 다 씌워놔서 우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복숭아를 가꾸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약 걱정 이런 거 없이 드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에서는 복숭아 수확 체험부터 화채 만들기, 병조림 만들기 등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었던 가족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과 시골의 풍성한 인심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월등면에서는 9월까지 명품 복숭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맑은 공기와 양질의 토양에서 자란 순천 명품 복숭아 체험 행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농촌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충남 해수욕장에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닷가 미술 전시와 연포 해변 가요제로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윤성은 기자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계곡을 찾아 피서를 떠나고 있습니다. 각 피서지에서는 여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고즈넉한 풍경이 유명세로 전해지는 충남 대산 벌천포 해수욕장에서는 이색적인 미술 전시와 볼거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충남 민족예술협회에서는 환경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들을 해변가에 전시해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민중미술협의회는 3년간 찾아가는 미술로 이 벌천포 해수욕장에서 환경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전시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직접 와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연인들은 뜨거운 태양빛마저 잊은 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일상에서 지친 활력을 재충전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아빠랑 바닷가 갔는데 너무 즐겁고 좋아요. 한편 지난 3일 충남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는 7, 80년대 배철수, 구창모 등 유명 가수들을 배출했던 TBC 연포해변 가요제가 부활해 올해로 3회차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신청자 200여 명이 몰렸고 치열한 예선 무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열띤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더위 속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피서객들은 각 해수욕장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끽하며 올해 기록적인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커피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사용 점검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일명 컵하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 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회용 컵 등의 사용 적발 시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17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호주의 한 남성이 특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선 것인데요. 8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거친 뒤 10일간 두 팔의 힘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5개의 장갑이 너덜너덜해지고 7일째에는 휠체어의 앞바퀴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한계는 당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는 점이 질병관리본부 통계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의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0건을 돌파한 가운데 누진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부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정의조차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겨울철 난방 지원에만 집중된 에너지 복지 제도를 여름철 냉방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